안녕하십니까,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시진핑 주석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중국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싱크탱크인데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4월 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반중 정서가 1989년天安문 사태 이후에 최고조에 달했고 미중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보고서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상층부까지 보고되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베이징天安문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지도부는 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했고, 이 과정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대중국 제재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반중 정서와 안보 불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강대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대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1일날 간신히 봉합됐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또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붙이는 그런 관세를 무기로 했다 그러면 2차 전쟁은 중국의 글로벌 공장이라는 위상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탈중국 구상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강경파인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최근에 CNN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도 중국 공급망 탈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 세대까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 기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암시해줬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 미래 전략과 직결하면서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것은 이전에 중국과의 거래로 벌었다고 생각했던 돈의 몇 배가 이번 코로나 경제 피해로 다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구촌 공장 역할을 이젠 서방 선진국들마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집중해 놓은 생산기지 그리고 부품 조달처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멈춰섰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까지 얼어붙는 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19에 대한 불투명성, 또 이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팍스 시니카,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서방의 불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파로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과의 자매결연 같은 인연을 끊는 나라, 그리고 도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차이나머니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 그 M&A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중국 견제가 전 세계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박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미 합의한 2천억 달러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합의한 무역 협상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몰아붙이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118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이 베트남 전쟁 사망자 58,220명보다 훨씬 많은 67,674명으로 7만 명이 육박하게 되니까 이런 코로나 충격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9.11이라는 비극을 맞았을 때 근본적 원인 진단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알카에다 같은 테러 세력을 철저히 응징했던, 그래서 범국가적 대응까지 했던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또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에서 기업을 빼내 국내로 유턴시키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5월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라스트벨트, 그러니까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이쪽의 표심도 끌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걸 덮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1조 달러, 약 1200조 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5일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그들이 투명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위험한 병원군 이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생물안전성 최고 4등급 실험실에서의 바이러스 유출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일날 ABC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다라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죠. 우한의 이 실험실에서 쥐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기능 강화 실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 우한 실험실에서의 바이러스 발원 문제만 떠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진 팬데믹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데요. 기디언 라크먼은 4일자 칼럼에서 코로나에 대한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해서 위기의식을 높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탈중국 프로젝트가 급속 충전, 그러니까 터보 차징 되면서 단순한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정치적 엄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국가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구성된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동맹을 구축하는 일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 양면에서 흔들겠다는 구상인 것입니다. 물론 세계 10대 항구 중에서 7개가 중국에 있고 현 시점에서는 어떤 나라도 20여 년간 구축된 중국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탈중국화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장기적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될 탈중국화는 마치 대테러 전쟁 지속이라는 명제같이 미국민의 결속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몰아붙이니까 중국은 반발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실험실 유출은 몰라도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그 문제,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산 은폐 책임만큼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방역 당국은 1월 15일 날 내부적으로 우한폐렴 1급 경계를 발령하면서 의료진에게 방역복 착용도 지시했고요. 지방정부들에게 의심 환자 조사를 지시했죠. 그러나 사람 대 사람 전염을 공식 인정한 것은 감염자가 3,000명을 돌파한 1월 20일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우한에서는 1월 18일 대규모 음식 축제가 열렸고요. 우한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0만 명 이상이 춘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춘제 일주일 전에만 비상 발령을 냈더라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원천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중국이 국제적 여론을 호전시키려고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료용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 외교를 펼쳤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유발 책임론을 벗어나면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각인시키려는 일석이조 전술이었습니다만은 진단 키트 같은 데서 품질 문제가 불거지고요. 물품 지원을 할 때 각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감사와 찬사, 공개 표명을 강요한 사실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시 주석이 세계적 리더가 될 좋은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의 야심찬 꿈이었던 1대1로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이 국내 경제 회복에 집중하느라고 1대1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6일 니혼게이자의 신문, 니케이라고 그러죠.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캄보디아의 댐 건설, 그리고 미얀마의 공업단지 개발,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만은 이게 다 실상은 다르다 그러면서 서구 띵크탱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CSIS의 조너선 힐먼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신사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좌절된 사업도 많다 그러면서 이건 중국 국내 경제적 요인에다가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탓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실질 성장률이 1976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이죠. 6.1%로 떨어진 데다가 올해는 세계은행 예측으로 2.3%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체럼하우스의 중국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 담당자인데요. 유지의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국내 고용을 지키기 위한 국내 경제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 모두 1대1로 관련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우선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1대1로는 물론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몽까지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중 간의 제2의 무역전쟁이 격화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죠. 아마도 당장 미중 양쪽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어느 편이냐, 어디 편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 비중은 단연코 제1이죠.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5.1%, 수입 비중은 21.3%로 각각 1위입니다. 문제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엄청난 차이나 리스크로 다가왔다는 점이죠. 현대자동차는 이 중국 공장에서의 부품 하나가 조달되지 못해가지고 공장 전체를 세우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엄청난 시장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가지고 갑질을 일삼고 있죠. 그것도 정치적 문제를 경제까지 연계시키면서 한국의 무조건 굴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 또 노동조합의 아주 험악한 갑질은 우리 기업들의 국내로 유턴 자체를 가로막고 있죠. 탈중국화를 해야만 되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국 정책도 이를 가로막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기대는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 흐름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거죠. 미국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은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동맹까지 추진하면서 탈중국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미국의 요구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탈중국화를 해야 될 텐데 이념적 판단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가 그런 길을 갈 리가 만무하죠. 문제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왕따를 자초하면서 경제적 파국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구하는 것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부동의 일입니다만은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제동맹 시장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이 경제연합체는 앞으로의 미래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점이죠. 중국은 그저 1차원적 시장이라 그러면 자유주의 경제동맹은 미래의 먹거리에다가 시장까지 겸한 또 다른 차원의 경제 영역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이념과 이익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경제동맹에서 이탈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갈수록 태산이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오늘 Y타임스 정세 분석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 추북일 편집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